야담과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예전 한 고을에 홍란이라는 어여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큰 재물은 없지만 성품이 어질고 말씨도 좋아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했죠. 홍란에게는 머슴이 한 명 있었는데요. 다른 집과 다르게 서로 사이가 좋아 함께 산책을 나가며 사람 사는 이야기까지 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높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폭포가 보이는 이곳은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도 아찔해서 발길도 닿지 않았죠. 홍란은 머슴과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 폭포가 보이는 곳까지 왔던 겁니다. 그때 머슴이 발을 헛디뎌 폭포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머슴은 외마디 비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떨어졌는데요. 홍란은 깜짝 놀라 폭포 아래를 내려다보며 슬피 울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를 지나갔느냐? 그 많은 길 중에 왜 하필 여기더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홍란이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는데 폭포 아래에서 초로의 노인이 하늘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말로만 듣던 산신령을 눈앞에서 본 홍란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무슨 일이기에 그리 슬피 우느냐? 제가 평생 아끼던 머슴이 이 폭포 아래로 떨어졌사옵니다. 저는 이제 어찌하옵니까? 그 머슴이 너에게 소중한 사내인가? 그렇사옵니다. 비록 종이긴 하나 이야기꽃을 피울 정도로 두터운 관계였습니다. 그거 참 아니 되었구나. 그러더니 그 산신령이 손을 위로 올리자 폭포 아래에서 두 명의 사내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홍란은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죠. 저기 좌측에 있는 사내가 네 머슴이더냐? 홍란이 벌벌 떨며 산신령이 가리키는 사내를 봤더니 웬 미소년이 있는 게 아닙니까? 데리고 있던 머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생긴 청년이었던 겁니다. 아주 반듯하여 탐이 날 정도의 사내이긴 하나 저의 종은 아니옵니다. 그럼 우측에 있는 사내가 네 머슴이더냐? 이번에는 남자답고 잘생긴 사내가 있는데 꽤 우직해 보여서 믿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홍란은 저 사내를 머슴으로 데리고 산다면 허드렛 일부터 못하는 것이 없을 것 같았죠. 게다가 듬직한 덩치를 보아하니 홍란은 정말 탐이 났습니다. 아주 강성해 보이는 사내이지만 역시 제 종은 아니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또 한 번 손을 위로 올리자 홍란의 머슴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저 아이가 저희 종이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흐뭇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정직한 여인이구나. 이 사내들 모두 데려가 네 종으로 두거라. 홍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 버렸죠. 그것이 진심이옵니까? 정말 저 사내 셋을 모두 제가 데려가도 되겠사옵니까? 그렇다. 앞으로도 그렇게 정직하게 살 거라. 이후 홍란의 일은 삽시간에 고을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홍란은 미소년의 머슴은 일단 방에 두고 듬직한 머슴부터 일을 시켜보았죠. 장작을 패고 나르는 건 아주 우스울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데리고 있던 머슴이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홍란은 밤이 이슥해지면 미소년의 머슴을 탐해보았습니다. 한번 벗어보아라. 미소년의 머슴은 부끄러웠는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란은 더 신이 났는지 벗어보라고 재촉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몸 여기저기를 꼬집어 보기도 했죠. 반면 듬직한 머슴은 달랐습니다. 방에 들라 하면 바로 마님을 부르짖으며 그 큰 것의 위엄을 뽐냈죠. 홍란은 하도 신기해서 큰 것 주변을 맴돌며 구경했답니다. 이후 홍란의 집 주변에서 여인의 신음 소리가 크게 들려 아낙네들이 남사스럽다고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언제부턴가 홍란은 자신을 흠모하던 남정네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죠. 하지만 홍란과 가깝게 지내던 미란이라는 과부는 달랐습니다. 미란은 어떻게 홍란에게 저렇게 멋진 머슴이 둘씩이나 생겼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알이 꼴려 지켜만 봤지만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란은 마음먹고 홍란의 집을 찾았습니다. 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네가 3명의 머슴을 데리고 다닐 일이 없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홍란은 미소만 짓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미라는 끈질겼습니다. 대답해 주지 않으면 한나절 기다리다가 떠나는 일을 반복했죠. 그러자 홍난도 지쳐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은 데리고 있던 종이 발을 헛디뎌 폭포 아래로 떨어진 일이 있다네. 그런데도 저렇게 멀쩡하단 말인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게. 내 너무 놀라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신령님이 나타나셨다네. 산신령이라고 하니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답해주기 싫으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구먼? 그게 아닐세.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저 어여쁜 미소년과 듬직한 사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둘 다 내 머슴이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했더니 3명 다 데려가라고 한 것일세. 미라는 그래도 믿지 못했습니다. 홍난에게 갑자기 생긴 머슴들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산신령이라고 하니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렇지만 홍난이 그동안 거짓말을 한 적이 없던 것을 생각해보면 무작정 믿지 못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산신령이라니? 미라는 이후에도 홍난 집 주변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에 샘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홍난이 말하길 미소년의 머슴은 건드리는 낙이 있으며 듬직한 머슴은 들어오는 낙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이 뭐냐고 묻지 않아도 미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었죠. 홍난은 한때 정절을 지키는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뾰족한 것이 오목한 곳으로 들어와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미라는 머슴을 데리고 홍난이 갔다는 폭포로 갔습니다. 머슴은 갑자기 산책을 나가자는 미란이 이상했죠. 게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어디로 급히 가는 것 같아 머슴은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홍난이 말한 목적지에 도착한 미라는 목이 말라 머슴이 가지고 있던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슴이 미란을 무섭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님, 어찌 저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사옵니까? 내 말하지 않았느냐? 산책을 가자고. 어찌 그리 쉽게 거짓을 말하시옵니까? 무엇이라? 거짓이라고 하였느냐? 여기 오면서 다 들었사옵니다. 주점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홍남 마님의 이야기를 들었사옵니다. 미라는 뜨끔했죠. 그래서 저를 이 폭포 밑으로 떨어뜨리려는 심산이시옵니까? 무엄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설마 살생이라도 한다고 보는 것이냐? 그럼 여기까지 왜 오셨사옵니까? 이 먼 곳까지 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사옵니까? 미라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만 보지 말거라. 혹시 아느냐? 머슴이 늘어서 네 일이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느냐? 머슴은 기가 막혔죠. 어찌 홍남 마님의 소문을 고지곳대로 믿으시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옵니까? 그래, 나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홍난,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 하도 궁금해서 한 번 와본 건데 왜 이리 호들갑이냐? 머슴은 바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려 세웠는데요. 미란도 얼떨결에 머슴한테 공격을 받은 탓인지 화가 났습니다. 머슴은 돌아가려고 하는데 미란이 막는 형국이었죠. 미란은 그러지 말고 좀 더 있다 가자고 했고 머슴은 불쾌한 표정을 보이며 억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몸을 부대끼더니 몸싸움이 심하게 벌어진 겁니다. 이제라도 머슴에게 사과하고 돌아갔어야 맞지만 미라는 억누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몸싸움이 심해지자 머슴이 뒤로 밀려났고 발을 헛디뎌 폭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자 미라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폭포 아래를 내려다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여기를 지나갔느냐? 그 많은 곳에 왜 하필 여기를 지나간 것이야? 그렇게 울고 있는데 홍난이 봤던 그 초로의 노인이 폭포 아래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미라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죠. 무슨 일이기에 그리 슬피 우느냐? 미라는 홍난이 해줬던 말은 까마귀 고기라도 먹은 것처럼 금세 잊어버렸죠. 제가 아끼던 머슴이 여기 아래로 떨어졌사옵니다. 그러면서 미라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그 머슴이 너에게 소중한 사내인가? 미라는 놀라서 신중히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머슴이 그리 소중하지는 않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한평생 아낀 건 아니옵니다만 제가 이곳으로 오자고 해서 봉변을 당했으니 얼마나 불쌍하옵니까. 부디 저를 용서하소서. 그러자 산신령은 한탄을 하며 손을 위로 올렸고 2명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홍난이 봤던 것처럼 미소년의 머슴과 듬직한 머슴이 등장한 것이죠. 이제야 안정이 된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두 사내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홍난이 당부한 일이 떠올랐죠. 저기 좌측에 있는 사내가 네 머슴이더냐? 미라는 바로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저기 우측에 있는 사내가 네 머슴이더냐? 미라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내 모두 탐이 난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리고 미란과 몸싸움을 하다 떨어졌던 그 머슴이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저 아이가 내 종이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흐뭇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정직한 여인이구나. 이 사내들 모두 데려가 네 종으로 두거라. 미라는 뛸 듯이 기뻤죠. 머슴과 몸싸움하던 일이 깨름칙했지만 2명의 머슴만 봐도 보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후 미란의 집 주변에도 여인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낙네들은 요즘 왜 이리 남사스러운 일이 많은지 의아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미란을 시기하는 또 다른 과부 희란이 있었습니다. 희란은 홍난의 소문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믿지 않았죠. 그런데 평소 가깝게 지내던 미란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니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란은 홍난에 이어 미란의 집을 차례대로 찾아 미소년과 듬직한 머슴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게 절개를 지키던 홍난이 머슴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욕심이 더 많은 미란은 아예 미소년 머슴과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란은 평소에 셈이 많고 성급한 사람이었죠. 홍난과 미란에게 아무런 말도 듣지 않고 주변의 소문만 듣고 머슴과 함께 폭포로 향했습니다. 희란의 머슴 역시 갑자기 산책을 같이 나가자고 하니 의아했습니다. 게다가 보기만 해도 무서운 절벽 앞 폭포라니 머슴은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마님, 왜 하필 이곳까지 산책을 오셨사옵니까? 머리가 무겁고 하도 가슴이 답답해서 온 것이니 마음 쓰지 말거라. 머슴은 그러려니 하고 바위 위에 앉아 쉬고 있었죠. 그동안 희라는 산신령이 나올 만한 장소를 찾아내고 머슴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머슴한테 떨어져 먹이를 노리는 짐승처럼 노려봤죠. 날 원망 말거라. 어차피 너도 폭포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니 희귀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려무나. 그렇습니다. 희라는 아예 머슴을 밀어서 폭포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머슴이 멀뚱멀뚱 서 있는데 희라는 눈을 부릅뜨고 곧장 달렸습니다. 양손으로 떠밀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할 때 머슴이 뒤로 돌아 무섭게 달려오는 희란을 본 것입니다. 깜짝 놀란 머슴은 반사적으로 몸을 옆으로 돌렸고 뜀박질을 멈추지 못한 희란은 그대로 절벽으로 돌진해버렸습니다. 희란은 비참한 비명을 지르며 폭포 아래로 떨어져 버렸죠. 머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마님, 그러게 왜 하필 여기를 지나가자고 하신 것이옵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왜 하필 여기를 지나가자고 하신 것이옵니까? 머슴이 떠나지 못하고 슬피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그리 슬피 우느냐? 머슴은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그 산신령을 바라봤죠. 말로만 듣던 산신령이라니 머슴은 자기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제가 모시던 마님이 이 아래로 떨어졌사옵니다. 그거 참 아니 되었구나. 산신령이 손을 올리자 미소년과 듬직한 사내 둘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미소년의 머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좌측에 있는 사내가 네 머슴이더냐? 머슴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분은 사내가 아니라 마님이옵니다. 산신령이 눈을 깜빡이더니 미소년과 듬직한 사내 둘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렇구나. 근래 여인들이 자꾸 와서 사내들을 떨어뜨렸다고 하니 내가 헷갈렸구나. 그러니 돌아가서 다른 여인들에게 주의를 좀 하라고 이르거라. 머슴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숙였죠.
눈이 침침해서 여인과 사내도 헷갈리는구먼. 산신령이 손을 아래로 했다가 위로 올리니 사내 둘은 사라지고 여인 둘이 나타났습니다. 미소녀처럼 귀여운 여인과 성숙미가 돋보이는 여인이었죠. 그래. 저기 좌측에 있는 여인이 네 마님이더냐? 머슴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여인의 미모에 감탄하고 있었죠. 아니옵니다. 절세미이니오나 제가 모시는 마님은 아니옵니다. 그럼 우측에 있는 여인이 네 마님이더냐? 이번에는 성숙미가 돋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임금과 함께 호령할 정도로 위험이 보이나 제가 모시는 마님은 아니옵니다. 그러자 두 여인은 사라지고 희란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네가 모시는 마님이더냐? 맞사옵니다. 제가 모시는 마님이 맞사옵니다. 산신령은 흐뭇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내구나. 세 여인 모두 데려가서 마님으로 모시거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머슴이 좋아하기는커녕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우는 것입니다. 산신령은 의아했죠. 아니, 왜 또 그리 슬피 우느냐? 머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 분도 버거운데 두 마님까지 모시라니요. 저 이러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사옵니다. 산신령은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뭐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희라는 이미 머슴을 밤마다 불러와 욕정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절개가 있던 홍라는 얼떨결에 생긴 머슴들 덕분에 행복했지만 사이가 좋았던 머슴이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죠. 결국 홍라는 두 머슴을 산신령에게 보내줬죠. 미란의 머슴은 자신을 폭포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한 머슴은 관가에 고발했고 미란은 이후 불러다니며 각종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희라는 목숨은 구했지만 오히려 더 아리따운 마님이 둘이나 생기는 바람에 그 고을에서 찬밥 신세가 됐답니다. 석과불식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큰 과실을 다 먹지 아니하고 남긴다는 뜻으로 욕심을 버리고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큰 욕심은 자제하시고 행복한 삶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